종아리가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아리 건강 상태를 보고 전신 상태 그리고 혈액순환 상태를 평가합니다. 내 몸의 셀프 닥터 종아리. 종아리 건강 하나만으로 만병을 잡는다고 주장하시는 분. 종아리를 매일같이 좀 못 달게 해주시면 건강해지십니다. 좋으면서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네. 종아리를 잘 주무르기만 해도 각선미는 물론 건강해질 수 있다. 알도 쉽게 뺄 수 있습니다. 여성의 컴플렉스 다리알 빼기부터 돈 한 푼 안 들이고 4대 성인병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놀라운 종아리 건강법. 텔레비전 보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도 토시 하나도 빼지 말고 그냥 다 통으로 외워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몸이다. 네, 반갑습니다. 정은아입니다. 오늘도 놀라운 몸신의 놀라운 건강법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몸신을 찾아오신 분은요, 이분이야말로 원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 여동생이라고 불렸던 이재현 씨가 나와주셨습니다. 아유, 귀여워. 과거형이 되니까 좀 그러네요. 기분이 살짝 였던. 네. 아니, 그게 몇 년 전인가요? 데뷔 시절로 간다면. 4살 때 제가 네 살. 아, 뭐, 한 30년 정도 됐겠네요. 야. 네. 자, 여기서 제가 한번 밝히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뽀뽀뽀에서 보시기로 참 출연을 할 때 정말 유치원 어린이로서 뽀뽀뽀에 출연할 때 그 모습, 유치원 어린이와 아저씨의 그 만남이 이루어지다가 오늘날에는 이렇게 둘이 같이 앉아가지고 건강 걱정을 하고 앉아있으니 배워라 배워라 너는 어디 갔니? 참 내 나이가 어때서 네 나이가 어때서 맞다. 끝! 아유, 근데 건강 걱정해요? 아니, 진짜 걱정 안 했었어요. 네. 정말 걱정 안 하고, 정말 나는 진짜 정신도 건강하고 아주 씩씩해. 너무너무 잘 살았어. 그래서 너무너무 씩씩하게 또 건강검진도 씩씩하게 받으러 갔어요. 근데 되게 충격적인 사실을 들어가지고 제가 비만이래요.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나이에, 제 키에, 제 몸무게면 준수하지 이러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비만이라고 하면서 고지혈증에다가 또 뭐 혈당이 높고, 혈당이 높고 혈압은 없는데, 약간 그러니까 성인병의 뭐 한 4대 요소 중에 3대 요소를 좀 갖추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기분 나빠. 내 진짜 기분 나쁘다 지금. 비만이란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 아니 누구 앞에서 하는 얘기야? 그런데 어린 것이 왜 건방지게 성인병에 걸리느냐면 그게 참 이상하고 당돌하다. 다 컸대요. 성인이래요. 하지만 우리 몸씨는 네. 뭔가를 해결을 해주니까 네. 걱정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네. 씩씩하게 전진하자. 어마어마. 지금 벌써 몇 가지 질환이 나왔는데 당뇨에 고혈압에 고지혈증에 비만 이 4가지가 4대 성인병입니다. 근데 이 4가지는 물론이고 여기에 단일 질환 사망률 1위인 뇌졸중 또 동맥경화, 심장질환 등의 혈관 질환까지 오늘 주제인 이 부위만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잡아주면 이 모든 질환을 한꺼번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여성들의 로망, 늘씬한 각선미까지 해결해줄 이 부위는 어디일까?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종아리입니다. 종아리에 내 몸의 셀프 닥터라는 이름이 붙어 있네요. 예, 오한진 박사님, 네. 종아리가 어떤 일을 하길래 내 몸의 셀프 닥터가 되는 거죠? 그러게요. 여러분의 종아리가 여러분의 병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이게 과연 가능하냐? 종아리가 무슨 일을 하기에 이런 일이 생겼느냐?
종아리가 하는 일을 우리가 영어로 밀킹 액션이라고 합니다. 밀킹이라는 거는 우유를 짠다 이런 뜻이에요. 우유를 짜듯이 종아리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혈관을 늘렸다 줄였다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온 혈액을 다시 심장 쪽으로 올려보내주는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밀킹 액션이 잘 안 되면, 쥐어짜는 이게 안 되면 혈액이 쉽게 올라가지 못하면서 정체가 돼요. 이 정체가 일어나면 혈액이 굳을 수가 있고, 이러다 보면 혈전이 만들어지고, 이 혈전이 뇌혈관을 가서 막으면 뇌경색, 심장에 가서 막으면 심근경색, 아주 심각한 질환을 일으키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게 잘 안 되면 여러분의 몸에 생기는 성인병,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이런 거랑 연관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종아리가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 키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동안 그 종아리 이야기를 할 때요, 이 밀킹 액션에 있어서 종아리의 근육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이 근육이 강하기만 할 뿐 아니라 부드럽기도 해야 된다는 연구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외국의 VU, 네덜란드의 자유대학이라는 곳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 종아리 마사지가 혈중의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은 물론 중성지방 지수까지 낮춤으로써 대사증후군의 개선에 매우 효과가 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나는요, 자다가요, 쥐가 올라요, 다리가. 뻣뻣하게 이렇게 꿰요. 마비되면서? 네. 그리고 이 발가락 여기가요, 아주 재려. 아프고? 그래서 자다 일어나서 에이 신경질나 그러고서는 막 훑었어요. 어디를? 이 다리를 갖다가 종아리를 밑에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쫙 이거. 고통스러우셨을 텐데. 예? 고통스러우셨을 텐데. 아니 근데 오히려요 그렇게 막 비비 끼고 그러니까요 그거보다 내가 훑는 게 나아. 그래서 훑으니까 여기 25, 여기 25, 또 이 여기 25, 25번으로 아주 정해서 이런 데도 막 문질렀어요. 그랬는데 다리 눌러도요 푹 들어간 게 금세 탁 나와요. 다리 본 게 그렇게 되더라니까. 야,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진짜. 나는 의사는 아니니까 믿지는 마시오. 근데 지금 저희가 이 프로그램 문을 연 지 몇 분 되지 않았습니다만 제 이야기도 그렇고 두 분 전문가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려 있습니다. 그야말로 종아리가 우리 건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종아리와 건강 이렇게 서로 연관이 돼 있으리라고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이재은 씨? 아니요, 전혀 생각 못했고요. 전 진짜 오늘 항상 몸신에서는 딱 뭔가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기대치가 있는데, 정말 오늘은 정말 하나도, 토시 하나도 빼지 말고 그냥 다 통으로 외워가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일 것 같아요. 저는 가족력도 있고요. 저희 어머니가 당뇨시고, 아빠는 경증. 네, 그걸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혈관 질환도 있고, 저도 이제 고지혈증도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이 문제 정말 같이 한번 해결해 저 보죠. 한번, 예, 진짜 오늘 완전히 숙제 푸는 것 같아요. 남 같지가 않아요. 종아리 건강 상태를 보고 전신 상태 그리고 혈액순환 상태를 평가합니다. 종아리가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이런 거랑 연관이 된다 이겁니다. 종아리만으로 우리 몸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다. 종아리 건강법으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확실히 챙겨드리겠습니다. 종아리 하나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과 여성들의 로망, 각선미를 챙기는 법까지 굉장히 부드러워요. 우리 몸의 셀프 닥터 종아리의 모든 것 좋으면서도 안 믿어져요.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종아리 하나만 잘 간수해도 내 몸 건강하게 다스릴 수 있다. 관련한 건강 정보 알려주실 몸신 주치의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아리 얘기 한참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종아리를 자연스럽게 잘 알아보게 되는데 여러분 종아리는 안녕하십니까? 자, 몸신 주치의 모셔서 자세히 살펴보죠.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종아리만으로 우리 몸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다. 첫 번째 몸씬, 혈관외과 전문의 조진현. 아유, 예. 와. 아니, 선생님 어깨에 알 들어갔어요? 아니, 종아리 알이 어깨 알로 가서. 진짜. 우와. 오늘 몸신 주치 당당한 체격을 갖고 계십니다. 정말 너른 어깨에 이 어깨에 3만 명의 환자들이 혈관 건강을 맡겼습니다. 예, 대학병원 혈관외과 전문의로 계시고요. 특히 응급 혈관 시술 수술의 대가로 불리십니다. 이야. 직접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혈관외과 전문의 조진현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화면으로 봐도 실제로 봐도 좀 뭔가 비현실적이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조금 이렇게 그죠? 물러봐도 되겠습니까? 아우 맞습니까? 마치 여성들 의상에 이렇게 딱 들어온 것처럼 각이 딱 잡혀 있으세요. 운동을 평상시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운동을 좀 즐겨 하는 편인데요. 아.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뭐 병원 생활 하다 보니까 네. 바빠서 그리 많이는 못 합니다. 어머, 많이 못한 게 예. 그 정도예요. 그 말씀 편안하게 하셔도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실제로 저 병원을 찾는 환자들 볼 때도 네. 종아리를 우선해서 보신다고 말씀 들었는데. 예, 제 가장 먼저 보는 게 종아리인데요. 이 종아리의 체온을 좀 보고, 그리고 종아리가 부었는지 안 부었는지 그런 거 보고요. 그리고 종아리 색깔을 봅니다. 예, 그래서 종아리 전체적으로 종아리 건강 상태를 보고, 전신 상태, 그리고 혈액순환 상태를 평가를 합니다. 종아리 색깔은 저희가 신기하네. 이용을 안 해봤는데 좀 신기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실제로 종아리 검진을 한번 해볼까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가 발만 보고도 전신의 건강을 알 수 있다. 또는 배꼽 주위 복부를 보고도 알 수 있다. 뭐 예, 눈을 통해서도 눈의 여러 색깔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는데 과연 다 저마다 다른 종아리를 갖고 있는데 긴장하지 마시고요. 예, 이 종아리를 보고 뭘 아시게 될지 저희는요. 항상 손님을 우대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오늘 몸신을 처음 찾아주신 우리 이재은 씨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오, 편안한 바지 입고 왔네요. 네, 예. 일부러 좀 오늘 제가 토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네, 실제로 확실하게. 예, 뭐 약간 이제 번거롭더라도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시는 게 본인한테도 네, 좋으실 아무래도.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종아리 좀 봅시다. 아이고. 씨는요 저에게 예쁜 얼굴과 연기력을 주셨는데 참 코끼리 종아리를 주셨어요. 예, 얼굴 종아리가 많이 무겁죠? 많이 부어요 그리고 또 종아리가. 저기 지금 다리를 걷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댁에서 지금 종아리를 서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종아리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조금 더 잘 보기 위해서 이재은 씨가 한번 조금 이렇게 옆으로 살짝 이렇게 깜찍한 종아리고요. 우리 뒤태도 한번 살짝 예. 자, 한번 돌면 돌수록 끔찍하네. 네.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이쪽 발목 부위가 좀 부어 있으신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다리가 붓게 되면 가장 아래 부위, 이 부위가 가장 정체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밀킹 액션. 밀킹 액션이 떨어지게 되면 정맥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여기가 붓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보시면 눌렀다 약간 자국이 좀 남습니다. 네. 자국이 남는 것은 이 발목 부위가 부어서 그렇거든요. 혹시 본인이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많이 부어요. 붓는다. 네, 잘 부어요. 잘 붓고 이렇게 손을 누르고선 이렇게 메모리 폼인가 네. 그것처럼 이렇게 꾹 누르면 이렇게 원상복귀가 빨리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어디 부딪히면은 쉽게 잘 멍들고 멍도 잘 빨리 안 없어지고. 자, 종아리를 볼 때 첫 번째는 이제 발목이 부었는지, 네. 예. 네, 붓는 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다리에 있는 정맥에는 판막이라고 있습니다. 이 판막이 뭐냐면 다리에 있는 정맥혈을 심장 쪽으로만 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판막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위로 올라갔던 혈액이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목이 붓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만.
비만도 하나의 이제 부기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전신질환도 이런 부기가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심장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그다음에 콩팥 기능, 노폐물 배설이나 수분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발목이 부을 수가 있고 그리고 코골이 있죠, 코골이. 네네. 코를 아주 심하게 고신 분들이 발목이 부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무슨 상관이 무슨 상관일까? 그만큼 혈액순환이 안 돼요. 다리 좀 내려도 될까? 아니,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게 조금 길어요. 네. 네. 이제 코를 고시는 경우가 왜 그러냐면 코를 고실 때 코를 고는 그 원리가 심장, 가슴 쪽, 심장 쪽에 압력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코를 고면서 압력이 높아짐으로써 이 정맥 순환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목이 붓게 됩니다. 진짜 여기 높아지네. 압력이 높아. 자, 먼저 발목이 부었는지 살펴봤고요. 또 살펴볼 게 아까 색깔을 말씀하셨어요. 예, 색깔을 보게 되는데요. 색깔을 보게 되면 창백한 경우가 있습니다. 창백한 경우는 색깔이 하얗게 너무 하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뭐냐면 동맥 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리가 부으면서 파랗게 보이는 경우, 심하게 부으면서 파랗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아마 퍼렇게가 되겠죠, 그러면? 그렇죠. 퍼렇게 네, 되는 퍼렇게 되는 경우인데 정맥이 차단됨으로써 정맥혈이 아래에 쌓이게 되죠. 쌓이게 되면 이 정맥혈은 우리가 동맥혈보다는 산소 농도가 좀 적습니다. 산소 농도가 적기 때문에 파랗게 보이거든요. 그걸 종아리 색깔이 다르다고 하니까 조금 달라지는데요. 이재훈 씨하고 저하고 한번 뒤를 돌아볼까 봐요. 그러면 이게 창백한 색깔이 혹시 달라. 달라요? 다르겠지만 개인적인 차이 약간 있는데요. 보면 이 정도면 정상적인 거고 만약에 동맥순환이 문제가 있어서 창백한 경우는 굉장히 하얗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또 촉진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촉진으로 해서는 먼저 방금 말씀하셨던 피부의 온도 이걸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만졌을 때 통증이 있나 없나 그리고 이 근육의 탄력성 정도, 탄력 정도 이런 것을 관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지금 양쪽 동아리의 손을 양쪽 똑같이 동아리 대고 계신데. 일단은 왜냐하면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 동아리를 동시에 만져보고요. 그리고 만졌을 때 이제 통증이 있나 없나. 괜찮으세요? 네. 이 정도는? 오른쪽. 오른쪽이? 네. 동아리 좀 아파요. 좀 아파요. 한쪽이 아픕니다. 근데 이게 어떤 땐 되게 차가울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때때마다 좀 달라요. 그게 보면 이 온도, 주위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체온도 떨어지게 돼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끝부위에 혈관을 수축하게 돼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가 혈관을 수축하는 데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차갑게 느껴집니다. 만약에 아까 이제 양쪽을 다 비교하셨는데 양쪽의 온도가 좀 차이가 있다 본인이 느끼기에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걸 염려해 봐야 될까요? 지금 보면 이제 양쪽 온도가 다르게 되면 낮은 쪽에 이 순환이 동맥 순환이 원활하지 않는 겁니다. 그 지금 상태를 보면 어떤가요? 체온이 약간 좀 낮은 것 같아요. 온도가 낮은데 낮게 되면 동맥 순환에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보시니까 이건 다른 근육이나 이쪽의 원인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여기 모든 앉아 계신 분들, 이분들한테 가장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정은하 씨의 종아리입니다. 네, 정은하 씨의 종아리인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가느다랗고 얇은 종아리. 보면 볼수록 저 종아리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부러운 종아리인데 선생님 보시기에는 건강한 종아리로 보이십니까? 혹시 건강하지 않을까 염려해 주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오기 전에 쭉 봤었는데요. 먼저 봤어요. 어머! 먼저 봤습니다. 제 종아리를요? 좀 보면 발목 부위 보면 부기도 없고, 그리고 색깔도 아까 말씀드린 정상이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혈관이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특히나 보면 이제 좀 만져보진 않았지만, 근육의 탄력성 정도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아니 근데 그 근력이 뭐 그러니까 딱딱하다 뭐 이런 게 건강하고 뭐가 관련이 되게 뭐
중요한가요? 이건 개인차가 있을 네. 수 있지만은 이런 어떤 견해가 있습니다. 근육이 부드러우면서 차가운 경우 당뇨가 있을 확률이 높다고 이렇게 보고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재훈 씨도 아까 네. 혈당이 좀 높다고 그랬는데 부드러우면서 차가운 경우 또 부드러운 정도를 넘어서서 너무 말캉거리고 차가운 경우에는 신장이라든지 전신 폐약 질환이 의심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딱딱하면서 열이 있는 경우는 고혈압이 있는 경우가 많다더라. 그다음에 딱딱한데 차가운 경우는 순환이 안 되는 어떤 냉증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연관된 질환들이 있을 수 있다고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인의 종아리를 만지시면 이게 왜 우리 단어가 굉장히 미묘하지만 몰캉몰캉한 건지 근육이 있으면서 부드러운 건지 너무 딱딱해서 손이 안 들어가는 건지 아시겠죠? 네. 지금 한번 만져보세요. 양쪽에 이렇게. 몰캉몰캉이라고. 예. 몰캉몰캉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손보다 이게 다리가 종아리가 차갑게 느껴진다면 손보다 차가 낮은 거죠. 근데 너무 차게 느껴진다거나 열감이 느껴진다거나 지금 그런 차이가 좀 느껴지시죠? 예.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의사를 찾아야겠습니다만 이렇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뭐 저기요 어려운 숙제 지나간 거예요. 네. 일단 종아리 다 보여주셨고 네. 검진이 끝났으니까 아니 뭐 그래도 막 심각한 거 아니라 그래서 다행이네요. 그럼요. 지금 걱정 많이 이제, 했거든요. 예, 네. 방법을 같이 찾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재훈 씨. 종아리의 상태를 보고 우리 몸의 전신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셀프 종아리 건강 진단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육안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손으로 종아리를 꾹 눌러봤을 때 누른 곳이 움푹 패여 메모리 폼 베개처럼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종아리가 많이 부어있는 상태. 약간 자국이 좀 많습니다. 다리의 정맥혈을 심장으로 가게 하는 판막이나 간 기능, 신장 기능이 떨어졌는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아리 색깔로 진단하는 방법인데요. 종아리의 색깔이 너무 하얗고 창백하면 동맥순환 문제, 푸르스름하면 정맥혈이 정체되어 다리가 붓고 푸른색을 띠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쪽 종아리 마지막으로 종아리의 온도로 진단하는 방법. 종아리를 만져봤을 때 종아리의 온도가 낮으면 동맥순환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양쪽 종아리의 온도가 다를 때에는 온도가 낮은 쪽에 동맥순환이 잘 안 되는 것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종아리 온도가 따뜻한 것이 종아리의 밀킹 액션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종아리의 온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자신의 종아리를 지금 살피고 계시죠? 관련해서 종아리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지네요. 네, 진짜 그 매끈한 다리 보면 너무나도 부러운데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몇몇 분이 계세요. 그 종아리 속에 알들을 하나씩 품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종아리 궁금했어. 예, 그 속에 알과 건강하고 어느 정도 이게 연결이 돼 있는지 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종아리 알은 연관성이 있고요. 알이라고 하면 종아리 근육이 뭉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알이라는 것은 뭉치는 것 이상으로 좀 비대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우리 종아리 근육은 크게 두 가지 근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바깥쪽에 비복근이 있고 그 안쪽에 가자미근이 있습니다. 이 비복근과 가자미근이 혈액순환에, 원활한 혈액순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두 개의 근육이 비대해지는 거, 그게 이제 알이 생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자들은 이럴 경우에 미용상 보기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건강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미용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크거나 그리고 아주 단단한 경우에는 네.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이렇게 과도하게 비대해져 있으면 동맥혈이 오는데 저항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혈액순환 자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은 이 알이 있게 되면 적절하게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종아리와 관련된 질환들이 아까 너무 어마어마한 질환들이 많이 나와서 말이죠. 네.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종아리 근육의 밀킹 액션, 이게 떨어지게 되면 초기에는 다리가 붓게 되고 이게 조금 더 지나치게 되면 압력이 올라가고
다리가 무겁고 그리고 압력이 올라가다 보면 다리의 정맥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은데 하지 정맥류가 만들어집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또 다른 질환이 있습니다. 이 밀킹 액션이 떨어지게 되면 정맥혈이 정체가 되게 되고 정체가 되면 혈액 내 혈전이 생기게 됩니다. 혈전이 생겨서 이게 종아리에만 국한되면 괜찮은데 이게 점차 커져서 나중에 눈덩어리 커져가지고 결국에 폐혈관을 막게 되거든요. 폐동맥을 막게 되면 결국에는 심한 흉통과 함께 갑자기 사망하는 그런 폐색전증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종아리 근육과 관계된 동맥 질환인데요. 어떤 분들 보면 이 평상시는 괜찮은데 가만히 앉아있을 땐 괜찮은데 걷기만 하면 종아리가 당기고 아파하신 분이 있어요. 이 경우는 이 동맥순환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중요한 그 종아리 그 밀킹 액션이라고 하잖아요. 아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데 그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도대체? 가장 많은 원인이 네. 종아리 근육의 근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유를 짜려면은 좀 힘이 들어가야 되죠. 힘이 없으면 우유를 짤 수가 없죠. 그 두 번째 원인을 말씀드리면 비만입니다. 지방층이 두꺼워지면서 정맥을 누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은 충분히 이렇게 짜주지만 위쪽에서 지방층이 정맥을 누르게 되면 그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 여성분들 아마 하이힐 많이 신으실 거예요. 하이힐을 신는 경우에는 밀킹 액션이 떨어지게 됩니다. 힐이 높게 되면 뒤꿈치가 들리죠. 들리게 되면 종아리 근육이 충분히 이완이 안 되고 충분히 수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밀킹 액션이 떨어지게 돼 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현대인의 생활 습관이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아마 뭐 컴퓨터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무실 오랫동안 앉아 계실 거예요. 그러게 되면 종아리 근육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밀킹 액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맥혈이 충혈이 되고 결국에는 이제 혈액순환의 시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서 있을 때와 앉아 있을 때 그 혈류 속도를 보면요. 국내 한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일어서 있을 때 혈류 속도는 약 1초당 12cm 정도 가는 반면에 앉아 있을 때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초당 약 5cm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분 이상 장기간 이렇게 앉아 있으면 1초에 3cm 정도밖에 못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만큼 위험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우리 몸에 혈류가 정체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혈류가 정체되면서 찌꺼기라든지 노폐물들이 쌓이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혈관성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종아리 건강하게 만들어서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법 지금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아리 건강 하나만으로 만병을 잡는다고 주장하시는 분. 종아리 건강법으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확실히 챙겨드리겠습니다. 통으로 외워가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일 것 같아요. 이 알도 쉽게 뺄 수 있습니다. 네. 여성들의 공공이죠. 종아리에 알을 빼는 방법은 물론 혈압, 당뇨, 중성지방, 그다음에 복부 수치까지도 줄여 4대 성인병까지 잡을 수 있다. 돈 안 들이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놀라운 종아리 건강법. 시원해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저도 종아리 너무 잘 부어서 꼭 해야 되겠어요. 지금 알려드립니다. 종아리 건강 하나만으로 만병을 잡는다고 주장하시는 분. 예, 종아리 알 빼기부터 4대 성인병까지 잡아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같이 기대를 하고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티! 종아리 건강법으로 4대 성인병을 잡아낸다. 두 번째 몸신. 근육관리 전문가 구동명.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아주 편안한 차림과 편안한 미소로 등장하셨습니다. 본인 소개 직접 해주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구동명입니다. 내 몸 살리는 종아리, 내 몸 죽이는 종아리 따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건강을 확실히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이야. 대한민국의
저에게 내로라 하는 최고의 배우들의 몸을 만져주고 계세요. 지금 현재도 한 50여 분 그런 분들을 이렇게 또 관리를 해주고 계시다고 하는데 정말로요? 정말 예, 제 몸도 정말 맡기고 싶습니다. 20년 경력, 네. 예, 근육 풀기, 네. 달인. 네. 저희 제작진이 사전 미팅하러 갔는데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구동명 몸신의 손을 봐주십사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네. 손이 왜죠? 아, 네. 이거 굳은 살 있나? 여기. 아이고 왜요? 아이고 아니 뭐. 여기요. 이게 손에 이만큼이 다 굳은 살이에요. 마치 발 뒤꿈치처럼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이렇게. 예. 야, 그만큼 네. 애써서 한 흔적이 정말 노력을 하셔서 얻은 영광이세요. 네. 20년 동안을 그렇게 참 강렬한 그 작업을 하셨는데 정말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거 사진 찍어 놓으세요. 대대로 네. 후손들에게 보여주게 존경합니다. 정말 두말할 것도 없어요. 존경 그거 자체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우선 궁금해요. 일단 오늘은 자기들 스스로 종아리를 만져서 혈당, 혈압, 그다음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복부 수치까지 줄일 수 있는 셀프 마사지법을 알려드립니다. 내가 오늘 이날을 기다려. 여기에 더불어서 물론 이분에게는 가장 쉬운 일이라고 합니다. 종아리 알빼기까지. 아니 근데 제가 처음 나와서 그러는 건 아닌데 약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혈당 잡아주고 뭐 콜레스테롤 잡아주고 완전 통치약도 아니고 아니 지금 몇 개를 잡는 거예요. 알도 잡고. 처음 나와서 그렇지? 네.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한 우리도 지금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어떤 거부터 시작해볼까요? 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여성분들의 최대 관심사인 종아리 알빼기부터 체험해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첫 번째 작업이 셀프 종아리 성형입니다. 종아리 성형인데 셀프로 한대. 종아리 이거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종아리 알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을 모집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줄을 서셨습니다. 그만큼 종아리 알 빼기에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그 수많은 경쟁률을 뚫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직접 체험해 보실 행운의 주인공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누구십니까? 우와, 제 앞에 앉아 계셨네요. 모시겠습니다. 와주시죠. 본인 소개해 주시죠. 남양주에서 온 이승의 엄마 하승정입니다. 알 빼고 싶다라고 신청도 하셨지만 당당하게 종아리 알을 빼야 할 신청자 1위로 뽑히셨습니다. 과연 어떻길래 그렇게 뽑히셨을까? 본인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종아리 알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래요? 많이. 그래서 뭐 불편한 점이나 뭐 어려운 점이나 이런 애로사항이 좀 있으셨어요? 예, 항상 저리고요. 그러니까 다리가 묵직하고 저리고 쥐도 잘 나는 편이고요, 저는. 종아리를 지금 레깅스를 신으셨는데 이렇게 볼까요? 아니면 조금 네, 좀 올려주시면 더. 오, 진짜 무릎 위까지. 그래서 제가 뵙기에는 그냥 건강한 다리 같은데 앞에서 볼 때는 괜찮아. 이렇게 한번 돌아봐 주시겠어요? 예. 네. 이렇게 한번 보고 네. 뒤를 한번 뒤로 한번 돌아볼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좀 알이 있다. 아무래도 종아리를 좀 잘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까치발을 들면 더 잘 보이는데 되시겠어요? 무리하지 않으시면 한번 까치발을 천천히 한번. 이렇게 오, 달라. 근육이 올라가는 거 딱 붙어 있네. 예. 그러네요. 아래 위키가 조금 높이와 이 방향이 달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쪽은 이쪽과 이쪽으로 봤을 때 종아리 근육 발달이 가운데 쪽으로 됐다면 이쪽은 약간 활처럼 근육이 펴진 발달해서 방향이 달라요. 그리고 여기 발 뒤꿈치 있는데 보시면 여기 일자에 가깝지만 여기는 약간 이렇게 밖으로 맞아요, 빠진 맞아요. 듯하게 이렇게 축이 누너져 있죠. 이유가 뭐죠? 이게
예전에 이분이 뭐 발목을 다쳤다든가 삐끗했다든가 또는 발목 근육이 약해지면서 우리가 무게중심을 아무래도 바깥쪽으로 더 많이 딛다 보니까 이 바깥쪽의 근육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활처럼 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양쪽이 좀 차이가 있고 혹시 한쪽이 다치셨었나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혹시 그런 차이 같은 거 느끼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몸이 뚱뚱해지고 이러면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다리를 한번 접질린 적이 있어서 그때부터는 이렇게 뛰려고 하면 항상 발목에 힘이 가갖고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접질린 쪽이 어느 쪽이었어요? 왼쪽하고 네, 왼쪽을 접질렀었는데 이쪽이 아프니까 오른쪽에 힘을 많이 주는 거예요. 이유가 딱 있었구나.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종아리가 발달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저런 분들도 있네요. 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한 3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는 현대무용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3학년 전에 그 무용 시작하기 전에 다리를 보면 거짓말 조금 못해서 이거부터 조금 조금 두꺼웠는데 그 무용 시작하고 나서 알이 생길 거라는 그런 느낌 없이 끝나고 오면 그냥 이렇게 풀어주라 그랬는데 뭘 풀어? 그 다음날도 똑같을 거니까 내 다리는 뭘 풀어? 이게 3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쌓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저 알이 1, 2년 만에 생긴 게 아니라 정말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쌓인 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손으로 아무리 누른다 하더라도 몇십 년 동안에 그거를 정말 파내지 않는 저는 이상은 그게 정말 해결이 안 될 것 저희 같거든요. 방송 중에 해결이 될까요? 네. 시간을 얼마나 드릴까요? 한 10분 정도에서 15분 정도. 몇십 년 동안 쌓인 건데요. 그러면 10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방법은 몸씨께서 직접 장명을 하셨는데 셀프 종아리 성형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리가 묵직하고 저리고 쥐도 잘 나는 편이고요. 혈액순환과 각선미의 치명적인 종아리 알. 여성분들의 최대 관심사인 종아리 알배기부터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얼마나 드릴까요? 한 10분 정도에서 15분 정도. 몇십 년 동안 쌓인 건데요. 단 10분 만에 종아리 알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 그런 얘기죠? 굉장히 부드러워요. 집에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몸신의 셀프 종아리 성형. 시원해요. 저도 종아리 너무 잘 부어서 꼭 해야 되겠어요. 지금 알려드립니다. 남양주에서 오셨습니다. 큰 결심을 하고 오신 승혜 엄마 하승정 씨가 편안한 자세로 지금 누워 계신데요. 셀프 종아리 성형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종아리 성형하기 전에 이분의 근육 발달 형태를 먼저 볼 수 있거든요. 그걸 한번 체크해 보기 위해서 이쪽에 무릎과 발목 있고 여기를 연결해주는 이런 네모난 통뼈가 있어요. 이거 경골이라고 그러죠. 이 뼈의 위치는 달라지지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뼈를 기준점으로 잡고요. 이렇게 뼈를 잡은 상태에서 이걸로 한번 선을 이렇게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근육이 어느 쪽으로 이제 많이 쏠렸는지 알 수 있겠네요.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앞에 가서 좀 봐도 되죠? 그렇죠. 아이고 왜 안 나오나. 나 궁금해. 네. 진짜 궁금하긴 하다. 오세요. 민희 씨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셀프하는 공간법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다르네. 그러네요. 정확히 어떻게 보게 되는 거죠? 일단은 요 네모난 뼈를 가장 기준으로 해갖고 뼈 있는 거를 이게 뼈다라고 해서 그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이 펜으로 이제 근육 발달 여기 라인 이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네. 이 라인 보이시죠? 여기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라인이 형성됐다면 이쪽은 약간 안쪽에서 이렇게 형성이 됐죠. 여기 와서 보세요. 여기 와서 보시면 저기 가운데서 보시면 더 정확하고요. 여기는 이 라인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지금 생긴 그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애초에 시작이 요 바깥쪽으로 바깥에서 이렇게 완전히 돌아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오게 되죠. 아니요, 그러니까 모양 형태가 다른 거죠. 네, 그죠? 근육 발달 형태가 틀리죠. 네, 완전히 달라요. 자세히 보면. 아무래도 무게 구조상 이쪽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딛다 보니까 우리가 발바닥 가운데로 이렇게 무게중심을 받고 이렇게 걸으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발목 구조가 약간 이렇게 틀어진 거죠. 이런 상태에서 계속 걷다 보니까 근육이 발달이 팔처럼 바깥쪽으로 이렇게 발달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쪽에 양쪽 뼈를 기준으로 놓고 이렇게 길이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 근육의 발달을 그냥 근육이라고 놓고 이렇게 길이를 선으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약 한 2cm 간격으로 줄을 긋네요. 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왼다리와 오른다리. 이렇게 보면 이렇게 위에서 내려봤을 때 이 길이의 차이와 이 길이의 차이 가장 긴 쪽에서는 차이가 엄청나게 폭의 차이가 굉장히 크네요. 네, 그렇죠. 아, 네, 이거 네. 정확하게 자로 한번 볼게요. 네. 네, 이 정도죠. 네. 여기서 보면 이게 6.5 정도, 그죠? 네 번째. 여기를, 여기 네 네 번째, 번째. 여기 네. 있죠, 그죠? 여기를 보면, 오, 7.2예요. 실제로도 이런 분들은 많이 걸으면 밤에 잘 때마다 다리가 무거워서 이렇게 바로 누워서 잘 수가 없어요. 바로 누워서 자면 이미 여기 발 뒤꿈치가 막 타들어가는 듯이 아파서 본인이 바로 못 눕고 맨날 이렇게 옆으로 눕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리 지금 한번 들었다 놨다 누운 자세에서 한번 하면 이쪽으로 몸이 이렇게 얼마나 편안하게 무겁게 그냥 느껴지는지.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한번 해보세요. 이쪽 가볍게 한번 느껴지는지. 해보시고 예. 다음 이쪽 한번 해보세요. 차이가 있으세요? 어떠세요? 오른쪽이 조금 더 무거워. 아, 무겁구나.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더 무겁죠. 아, 무거워. 네네네. 이쪽은 이렇게 보면 복숭아뼈를 주변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네. 이 복숭아뼈를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놓고, 그 다음 여기에 얼마나 평평한가, 아니면 살이 뿔쭉 나왔는가를 보면 되는데요. 여긴 좀 이렇게 매끈하다면, 자, 반대쪽으로 천천히. 가서. 예, 한번 네. 왔습니다. 반대쪽에 이렇게 복숭아뼈를 기준 놓고 복숭아뼈도 여기를 잘안 보면 복숭아뼈를 완전 덮어버렸죠. 네, 그러네요. 네네네. 이게 근육이 유착이 돼서 점점 이쪽으로 달라붙어서 이렇게 누적이 되는 거예요. 아하.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쪽이 땡기게 되고 이쪽이 땡기니까 비복근과 이 가자미근 쪽이 근육 피로 누적 지수가 엄청 높은 거죠. 네. 저희는 양 다리의 굵기와 종아리의 알만 재봤는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네. 상당히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마사지 들어갑니까? 네. 지금부터 10분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 아, 궁금해. 금방 지워지네. 지금 시작할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뼈 바로 옆에 있는 이쪽 근육이 있습니다. 이걸 경골근이라고 하거든요. 이 근육의 결 따라서 쭉 풀어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뼈의 바깥쪽이요. 네, 이쪽 발목 있는 데까지. 여기가 아마 이쪽 하체를 근육 중에 제일 단단할 겁니다. 네, 이 단단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손가락으로 해서는 사실 뭐 느낌도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좀 세게 좀 풀어주셔야지 네.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세게 풀겠습니다. 네. 좀 참으세요. 네. 네. 아프면 말씀한다고 하셔요. 예. 어머. 아이고. 괜찮으세요? 아파요. 실제 잘 그래도 참으시네요. 받는 분은 막 죽을 정도는 아니시죠? 시원해요. 네. 시원하시죠? 뼈가 부러지는 건 아닙니까? 아, 부러지지 않습니다. 이게 압이 실제로 제 몸이 실리는 건 근육에 최대 가까이 가서 근육만을 자극하기 때문에 네,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네. 종아리에 알을 빼는 거기 때문에 저는 누워서 종아리 알을 만드실 줄 알았는데 이것부터 시작이 그렇죠. 앞부분의 정강이뼈에서 시작하네요. 이유가 뭐죠? 일단은 여기를 풀어놓지 않고 네.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쪽 경골근 쪽에서 잡아당겨서 이쪽 비복근 쪽이 팽팽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 팽팽한 상태를 걸으니까 더 빨리 긁는 네, 거거든요. 네. 그걸 풀어주시는 그러니까 거군요. 이 잡아준 거부터 놔줘야지만 이 알도 쉽게 뺄 수 있습니다. 네. 많이 지금 아프죠? 저렇게만 해도 특히 여기 내려갈수록 더 아프다고 하시네요. 발목 쪽에 제일 하중을 많이 받으니까요. 당연히. 거긴 진짜 아파요. 많이 아프신가 봐요. 어휴. 보기만 해도 아프고 그러니까. 잃어버려가지고. 근데 빗소리 타세요? 아프지만 시원도 하니까 참을만 하시죠. 네. 근데 많이 아파요.
여기 일단 강하게 굳은 거는 일단 어느 정도 푸른 것 같고요. 벌게 졌어요. 일단 이렇게 해서 여기를 먼저 풀고 난 다음에는 이 발목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 그랬죠. 이쪽 복숭아뼈 있는데 복숭아뼈 주변 근육을 먼저 풀어주셔야 됩니다. 한번 이쪽으로 와서 한번 만져보시면 복숭아뼈 옆에서 이렇게 쭉 밀어보면 뭔 덩어리 하나가 이렇게 꾹 죄송합니다. 나갈 네, 거예요. 만져볼게요. 한번 만져보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복숭아뼈고 거기서 이렇게 밀다 보면 이렇게 덩어리가 예, 작은 이렇게. 덩어리가 하나 있네요. 네, 이걸 더 밀어보세요. 더 밀어보면 터져 이게 여기까지 건너갔어요. 네. 본인이 아시겠어요? 네, 위치를? 근육이 이렇게. 예, 그러네요. 그거 덩어리를 풀어줘야 돼요? 네, 이게 유착돼 있는 근육이니까 제자리로. 요거부터 먼저 풀어주셔야지만 이따가 이 비복근을 풀었을 때 가장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를 풀기 위해서 제가 이쪽으로 건너가서 저 안에 이제 뭉치니까 어떤 느낌의 그 뭉침이 있냐면 마치 고무줄 있잖아요. 고무줄 한 2개 정도가 그 안에서 이렇게 걸리는 느낌 있죠. 예. 아이고. 많이 아프세요? 좀 많이 아프죠. 아우. 얼마나 어떻게 아니면 아주 낯선 통증인가요? 어떻습니까? 아파요. 저렇게 아파하시는데 멍은 안 들어요? 뭉쳐있는 근육만을 건드리기 때문에 절대 멍은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모든 과정이 뒤에 종아리 알을 빼는 과정입니다. 근데 발목에 복숭아뼈를 만지고 정강이뼈 주위를 지금 먼저 풀어주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네 아파해요. 울어야죠, 거기서 되게. 네, 울기도 합니다. 소리도 지르고, 소리도 지르고 욕도 하고. 욕은 안 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옆을 한번 저쪽 보시고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요번에 풀라고 하는 이 근육은요, 두 번째로 많이 피로를 누적시키는 곳이 어디냐면 이 비골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과 이 비골에서 약간 바로 밑으로 이렇게 꺼지면 이 툭 꺼지는 라인이 네, 쑥 있는데요. 들어가네요. 이 쑥 들어가는 데 쪽에 보면 덩어리가 이렇게 크게 자리하고 있어요. 이쪽에. 여기가 피로의 저장소고요. 이쪽으로 인해서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를 그 근육 그대로 잡고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앞으로 쭉쭉 뻗듯이. 네. 엄청 아프겠다. 되게 아파. 이거 누르면 많이 아픈 부위죠. 걸을 때마다 저 근육을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배사물질이 많이 쌓여있는 데거든요. 네. 그래서 통증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여기가 그냥 아주 있죠, 근육들이. 몸심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거 느껴지세요? 아, 네. 아. 그렇죠. 느끼지 않으면 이거 할 수 없죠. 누르는 사람도 느낌을 아는구나. 지금 처음에 좀 신음소리가 났었는데 조용해지셨군요. 지금 어떠세요? 시원해요. 많이 풀린 것 같으세요? 네, 시원해요. 시원해요. 얼굴이 편해 보이세요. 이제 웃기까지 하시네. 네. 아니 근데 아직도 저희가 종아리의 알이라고 하는 데를 직접 터치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 주변부 앞에하고 복숭아뼈 그리고 그 종아리 아래쪽을 지금 만지고 있는데요. 네. 네? 완전 시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 시원하고. 네. 설마 자, 아직 남았죠? 네. 이제 한번 엎드려 보시겠어요? 네. 지금 한번 아까 말랑말랑해. 때 만진 아, 근육하고 이렇게 한번 진짜 상태를 말랑말랑해졌네? 해보면 어머. 아까 제가 서 있을 때 봤잖아요. 정말 딱딱했었거든요. 어머, 어떻게. 네. 고무풍선에다 물 넣은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흐물흐물해졌어요. 그렇죠. 부드러워졌다. 이거, 네, 이거. 그런 얘기죠. 네, 굉장히 부드러워요. 일단 여기서 잡고 있었던 근육을 놔주면 이 종아리 근육을 풀기가 상당히 수월해집니다. 이렇게 말랑말랑해지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이고 빨리 풀 수 네.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해볼까요? 네. 이 종아리 근육을 놓고 이 반틈을 놓고 이쪽에서 반, 그다음에 이 반대쪽 가서 반 이렇게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좀 해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머니 다리를. 누르는 압이. 그러니까 흔히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주무른다 하면은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맞습니다. 아, 많이 아픕니다.
이게 괴롭습니다. 처음 했으면 정말 아팠을 건데. 본격적으로 알풀기가 들어가는 거죠? 네. 예. 아니,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발가락이 꼬이는 느낌? 발꼬락이 꼬이는 느낌. 이쪽은 제가 좀 더 부드럽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강약을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특히나 이쪽 밑에 쪽은 종아리에서 밑에는 좀 세게 해도 되는데요. 종아리 위로 갈수록 좀 세게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해주셔야 돼요. 여기는 잘못하시면 오히려 하고 나서 더 아플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쪽 해주시고 제가 반대쪽으로 가서 반대쪽에서 안쪽. 바깥쪽하고 안쪽으로 나눈다면 세기는 바깥쪽을 좀 더 세게, 안쪽은 조금 더 약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근육의 발달 자체가 바깥쪽으로 발달이 되고 안쪽은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안쪽을 너무 세게 하시려고 하면 네, 오히려 더 아플 수 있으니까요. 한 절반 정도로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아프지만 너무 시원해요. 그만. 뭔지 알겠어요. 아프면서 시원한. 넌 좋겠다. 예. 저쪽, 이제 저쪽 보시고 한번 누워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이제 다 한 바퀴 돌았습니다. 뻗어주시고, 네, 이쪽으로. 네. 여기가 가장 하이라이트죠. 알프개기에. 왜냐면 아래 위치가 이쪽에 가장 많이 형성이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알을 뿌개고 들어가야지만 이 알을 뿌개서 좀 알을 고통이 후반되는데요. 요걸 좀 참으셔야 돼요. 이뻐지기 위해서. 지금부터입니까? 네. 이게 집에서 하실 때는요, 너무 이렇게 고통스럽게 안 하고 꾸준히 매일같이 오랫동안을 기간을 놓고 하신다면 안 아프게도 충분히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알이 이쪽에보다는요, 가다 보면 여기서 가장 많이 형성이 됐어요, 지금. 여기가. 잘 참으시네요. 진짜 이그 다른 부위들을 하면서 많이 다리가 풀린 것 같아요. 지금 봐도. 지금 뭘 찾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여기 뼈 옆에 이렇게 알 배겨 있는 근육을 이렇게 조 박사님이 제가 일어나셨고요. 느껴서 찾아서 그 부분을 이렇게 떼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위는 어떤 부위인가요? 네, 비복근의 일부하고 그 안쪽에 가자미근이고. 그 위치가 딱 그 위치거든요. 아우, 찾았어요. 내려. 그 부위입니다. 네. 반응이 왔습니다. 찾으면 환자가 가르쳐 주는 거야. 거기란 얘기도 없이, 아우, 이러면 거기야. 남자분들보다 여성분들이 참을성이 월등히 높습니다. 여자들은 예뻐진다면야 그까지 참을 수 있다. 그 마음이 커서 그래요. 네. 지금 본 것만 해도 저희 눈으로 익혀진 게 좀 있죠. 어느 부위를 자극해야 하는지 기본적으로. 자, 이제 바로 한번 누워보세요. 네. 바로 한번 누우신 다음에. 어머, 라인이 달라졌어요. 진짜? 라인이, 어머. 더 간으로. 간으로. 앞에서 보니까 알겠어요. 네, 되게 잘 보이거든요. 보세요. 어머. 다시 한번 들어주실래요? 아까 저기 훨씬 컸었거든요. 이쪽 다리가 이쪽 다리보다 굵은 다리였었잖아요. 그렇죠. 약간. 난 정은아 다리 한번 들어보신 거 어때요? 네. 어때요? 가벼워요. 여기 말고 여기 힘들어요. 거기가 없는 것 같죠? 어머, 되게 가벼워요. 자, 마무리. 아까 하기 전에 여기 선을 그어서 이쪽과 비교를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쪽에 뼈에 맞추어서 이렇게 선을 긋고요. 아까 형성돼 있었던 라인 자체가 이쪽에서 이렇게 형성돼 있었는데 이쪽이 없어지면서 라인이 이렇게 줄어들었죠. 어머, 그러니까. 네. 아주 많이 줄어들었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아까처럼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줄자 선생. 정확하게 한번 예 재볼게요. 줄자 조르민 선생. 네. 정확하게 너비가 번째였어요, 네 번째. 6cm. 네 번째고 재기 전에 7.2cm였습니다. 자, 정확하게 재보겠습니다. 왜요? 자, 정확하게 재보겠습니다. 왜요? 5.5cm. 그다음에 그 복숭아뼈 앞에 튀어나왔던 부분 좀 한번 아, 그럴까요? 예. 복숭아뼈 앞에 어머, 튀어나왔던 그게 아까는 안으로 여기가 많이 뿔쑥 들어갔네. 튀어나왔었는데 예, 지금은 여기가 많이 평평해지고 조민희 씨가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요. 제가 맨 처음에 눌렀을 때 알 거예요. 여기 나는 복숭아뼈가 이건가 제가 구분을 못했을 여기가 정도로. 복숭아뼈였어요. 네, 맞아. 네. 지금 육안으로 딱 지금 잡을 수가 있는데 네. 요 위로 물컹물컹한 살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붓기인가 살인가 내 붓기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 부어 있는 지금 거죠. 없어요. 네. 지금 이 상태로 본인이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똑같아졌어. 혈색도 좋아졌어요. 앞으로 한번 어머. 보시고요. 표정 똑같아졌지. 여기 이렇게 튀어나왔어. 본인이 아주 본인의 종아리를 보면서 흡족해하세요. 똑같아졌죠? 라고 하셨는데 어떤 게 제일 변화한 것 같아요? 지금 서서 이렇게 보니까. 저도 제가 여기 오른쪽에 문제 있는 걸 아는데 네. 여기가 항상 이렇게 더 튀어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봐도 이렇게 비슷해 보여요. 예. 단 10분 만에 해결이 됐습니다. 저는 제 다리 자체 저기 휘었다라는 것도 모르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알았고 그리고 아까 받아보니까 이렇게 됐던 게 그다음에 좀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네, 그 부분에도 만족을 하고. 예. 꾸준히 이거를 매일같이 행해 주신다면 피로 물질이 받지 않기 때문에 점점 없어지게 될 겁니다. 예. 네. 지금 당장 미니스커트 입기는 아니요. 아니에요. 저희가 잠시 후에 직접 댁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 텐데 어떻게 계속 이거를 시도해볼 생각이 드세요? 네,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요. 예. 아주 환해지셨습니다. 꼭 미니스커트 입고 또 건강하게 활보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아우 고통스러운데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방장님께서 자세히 살펴보셨어요. 가까이서 와서도 관찰하시고 전체적인 느낌이 어떻습니까? 하시는 거 쭉 뵀는데 굉장히 과학적이네요, 보니까. 보면 우리가 종아리 근육을 초음파를 보게 되면 안쪽에 꽈리 같은 거,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정맥이 다 늘어나 있거든요. 이제 정맥 다발인데 보통 우리가 운동하거나 오랫동안 서 있거나 일을 하거나 등산하거나 그러게 되면 그 대사 물질이 정맥에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고여 있는 대사 물질은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그런데 그걸 마사지를 통해서 쭉 배출을 시켜주기 때문에 완화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하시는 거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개별 근육을 다 하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종아리 근육 발달이 가운데 쪽으로 됐다면 이쪽은 약간 활처럼 근육이 발달해서 오른쪽 종아리가 딱딱하고 알이 배겨 있던 하승정 주부. 뼈 옆에 이렇게 알 배겨 있는 근육을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앞으로 쭉쭉 뻗듯이. 몸신의 셀프 종아리 성형으로 놀라운 변화를 보였는데요. 라인이 달라졌어요. 진짜? 라인이 어머. 더 간으로. 육안으로도 훨씬 매끈해졌습니다. 씨는요 저에게 예쁜 얼굴과 연기력을 주셨는데 참 코끼리 종아리를 주셨어요. 종아리 알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서 하셔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제가 한번 종아리 집에서도 혼자 할 수 있는 초간단 종아리 성형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탄력 있고 건강한 종아리가 될 수 있는 몸신만의 셀프 종아리 성형. 되게 시원한데요? 텔레비전 보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알려드립니다. 선생님이 직접 하셔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니면은 제가 직접 이렇게 해도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건지. 혼자서 네. 집에서 제가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혼자서 하셔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걸로 한다는 거예요? 야구공으로 네? 야구공으로 네? 야구공이요? 야구공이요? 제가 한번 그 셀프 종아리 마사지를 한번 가르쳐드리도록. 아우, 야구공 공 좋아하는 분 저기 계세요. 우리 전주부도 다리가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공과 함께 해보시겠어요? 직접 예, 한번 풀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아, 진짜? 네. 좋겠어요. 공 하나. 네. 오늘은 다들 체험을 하시는 분들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여기 누워서 하나요? 아니요, 앉으시면 되고요. 앉아요?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구공을 이쪽 경골근 여기 네. 근육에 뼈 옆에 근육에 여기요? 네네네네. 이렇게 딱 맞추세요.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제 요 밑에 할 때와 요 위에 할 때가 약간 틀린데요. 밑에 할 때는 이쪽에 발목을 이렇게 내리서 무게 중심을 싣고요. 여기 반틈 경골근에서도 위로 올라갈 때는 이 무릎을 여기 내리려면 너무 하중이 많이 가기 때문에 약간 발목을 세워서 이걸로 하중을 지탱을 좀 해주셔야 돼요, 같이. 그래야지 압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예.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여기다 놓으시고 위치부터 확인하세요. 예. 그 다음 힘 빼시고요. 힘 그냥 릴렉스한 겁먹었어요. 가볍게 그냥 내 체중을 살짝 우와. 다양해요? 어때요? 어때요? 네. 뭐예요? 느낌이 어때요? 이게 어디가 아파? 누르는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어디가 아파요? 체중 그냥 거기가 아파요. 어디가 아픈 게 아니고 거기가 아파요. 자, 위에서부터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들고요. 이렇게. 그리고 손으로 알아서 눌러서 잡아주고 그다음에 뒤로 가서는 약간은 이제 구부려서 그래서 체중이 더 잘 들어가요. 예, 체중이 더 이렇게 거의 앉은 자세로 해도 되네요. 더 눌러, 더. 예? 더 눌러. 더 누르라고요? 미쳤어요, 제가? 지금 이러고도 아파요, 지금. 본인이 충분히 감동 유도할 수가 있고. 아프구나. 충분히 아파요. 종아리 많이 붓는 사람들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엄청 좋으시죠? 순환이 잘 되니까. 저도 종아리 너무 잘 부어서 꼭 해야 되겠어요. 하루에 이걸 하게 되면 얼마나 몇 분씩이나 하면 좋을까요? 하루에 한 3회에서 5회 정도 반복하시고요. 한 달에 한 15분 정도씩, 10분에서 15분 정도씩 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주실 부위가 어디냐면 편히 앉으시면 돼요. 앉으셔서 이 공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꾹꾹 눌러만 주시면 돼요. 어디를? 아우! 꾹 이렇게 꾹꾹. 이것도 아프네. 그렇죠. 여기가 비복근이죠. 아까 풀었던 비복근. 이렇게 이걸 굴려주셔도 돼요. 이 공을 이렇게 살살 굴려주셔도. 이게 엄지손가락으로 하려면 힘들잖아요. 지금 손으로 하려면 이게 좀 힘드니까 사실. 되게 시원한데요? 공부는 이렇게 간편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잠깐 이거 주시겠어요, 몸수? 네. 이거 하나만 주시고. 왜냐면 앞줄에 분들이 지금 따라서 하고 있는데 아주 재미를 붙이셨어요, 이 주부께서는. 이걸로 하시면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알배긴데를 한번 살살 들어가면서. 아니, 와, 아까 저분 어떻게 참았어요, 이거를? 아니, 그것도 아파요, 본인이 하는 거. 이것도 아파요. 이야, 이거 어떻게 참으셨지? 지금 하승정 주부께서 이번에는 또 야구공을 하고 계신데 이거 아까 몸신이 해줬을 때랑 지금하고 느낌이 어떠세요? 선생님이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긴 하지만 그 느낌 비슷하게 나와요. 그렇구나. 야구공 괜찮은데요? 근데 이 힘의 세기가 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내가 느낄 때 아픔도 시원한 정도. 그 정도로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지. 난 빨리 뺄 거야. 그러고 막 빨리 해준다고 효과가 있진 않습니다. 자, 요것도 뭐 수시로.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한 3회에서 5회 정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알을 빼고자 하신 분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쪽 안쪽에 알이 많이 생긴다 그랬죠. 이 상태에서 그냥 누르시면 돼요. 뼈 바로 옆에 근육을 그냥 이렇게 눌러서 마찬가지 이것도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번에서 한 5번 정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바깥쪽은 여기서 그냥 요 자세에서 내가 자세가 많이 틀어지지 않으면 요 정도에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접으셔도 되고요. 그래요. 근데 이 자세가 너무 힘드신 분들은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여기다 대고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또 굴리시면 돼요. 네,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네. 나 이 자세가 왜 이렇게 편하지? 유연하셔도 돼요. 그 상태에서 여기에 근육. 그래? 네. 나 여자 같아. 여기를 이렇게? 굴려만 주시면. 이렇게요? 네. 옆으로? 여기. 특히나 이쪽은 희한한. 허리, 무릎, 그다음에 목, 어깨하고도 관계되고요. 이쪽에 피로 물질이 가장 많이 쌓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쪽 특히나 아킬레스건 가까이에 이쪽은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손으로 하자니 좀 힘들고 가족들한테도 부탁하기 어렵잖아요, 번번이. 근데 지금 보니까 야구공 괜찮네요. 그렇죠. 야구공도 해주는 게 압도 가장 적당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압은 사람마다 다 틀리게 받기 때문에 살살해도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야구공은 너무 세니까 좀 말랑말랑한 공으로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집에서도 따라할 수 있는 초간단 야구공 셀프 종아리 성형 알려드립니다. 먼저 야구공을 종아리 앞부분 중앙에 있는 뼈옆 근육인 경골근에 맞춰주고 그 상태로 살포시 힘을 가하면서 앉습니다. 종아리의 피로 저장소인 발목 주변의 근육을 풀어줄 때는 야구공을 발목 주변에 맞추고 다리를 천천히 마사지하듯 공 위에서 움직여주면 되는데요. 위로 올라갈 때는 너무 하중이 실려 아플 수 있으니 발목을 세워서 체중을 같이 지탱해 줘야 알맞은 압력으로 종아리를 마사지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 안쪽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인데요. 종아리에 비복근을 공으로 꾹꾹 눌러만 줘도 되고 공을 천천히 아래 위로 굴려주면 됩니다. 바깥쪽은 다리를 접어서 바깥쪽 부분에 공을 대고 굴려주시면 됩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은 힘의 세기가 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니 약간 아픈 듯 시원한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하루에 3회에서 5회 정도로 반복해주면 되는데요. 10에서 15분 정도로 해주면 종아리 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 밀킹 액션을 방해하고 미용상에도 치명적인 종아리알을 뺄 수 있습니다. 물통 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물통. 4대 성인병을 잡는 마사지, 이게 하이라이트죠. 혈압, 당뇨, 중성지방, 그다음에 복부 수치까지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날아. 일주일간 꾸준히 종아리를 주무르면 건강해질 수 있다. 종아리 건강법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놀라운 변화를 얻게 된 5명의 종아리 원정단. 4대 성인병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놀라운 종아리 건강법. 이렇게 TV를 본다거나 그렇죠. 그러면서도 가볍게 해도 되겠네요. 지금 한 달이 가벼워요. 건강에 쌓여있던 게 확 풀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문제의 그 4대 성인병을 잡는 마사지 네. 해야죠. 네. 이게 하이라이트죠. 네. 네. 그렇죠. 네. 힘드시겠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종아리만 만져 주어도 그냥 혈액순환을 잘 이루어지게 하기 때문에 네. 4대병, 혈압, 당뇨. 당뇨, 중성지방, 그다음에 복부 수치까지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네. 예. 혈액순환이 당연히 잘 되다 보니까 하복부에 순환이 안 되면 하복부가 부풀어 오르죠. 네, 그러한 것들, 부어 있는 것들이 빠지기 때문에 네. 복부 수치까지도 같이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이번에 시범은 본인이 직접. 네, 제가 직접 해 보이고 같이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시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시지 않을까요? 이재은 씨가 이번에 드디어. 자, 이재은 씨 모시겠습니다. 오래 앉아 있어서 다리가 좀 많이 부었어요.
자, 4대 성인병 잡아보겠습니다. 종아리 마사지를 해볼 텐데요. 여러 가지 또 본인이 문제를 안고 있다는 이재은 씨와 함께 실제 여러분들이 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직접 가서 봐도 되죠? 아, 그럼요. 연우민 씨. 예. 집집마다 뭐 이 질환 가운데 해당 사항이 없는 분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누구든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이 앞줄에 계신 분들도 한번 같이 해보시죠. 첫 번째 동작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종아리 가운데를 놓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놓으시고 요 가운데 라인, 이 비복근의 가운데 라인, 종아리의 가운데 라인, 여기 이 라인을 일선이라 놓고 아킬레스건 바로 밑까지를 풀어주시면 돼요. 네. 정중앙 종아리 일선으로 해서 쭉 따라가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엄지손을 중심으로 놓은 다음 엄지손이 이렇게 종아리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오히려 여기는 놔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키시면 누구나 다 똑같이 이렇게. 네, 아주 자동이에요, 이거. 네,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엄지손이 종아리로 아파요? 들어가게끔 해주세요. 쭉. 오, 되게 잘하시네. 네, 이렇게. 네, 엄지손이 종아리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네. 엄지손으로 할 거니까 엄지손 쪽으로 해서 뻗어주실 때. 네, 시원하시죠? 네, 시원해요. 네,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셀프다 보니까 네, 그렇게. 이렇게 내가 아프면은 조금 멈추게 되네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때 아프면 멈추진 마시고 압을 좀 줄이신 다음에 천천히 많이 밀어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여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쪽 뼈 있다고 했었고요. 예. 뼈 위에 제 엄지손 두 개를 겹쳐 놓으시고요. 얘는 밀는 게 아니라 살짝 제 쪽으로 당겨 보세요. 자, 당기는데 힘있게 막 이렇게 하려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볍게 이렇게 누워보세요. 그러면 홈으로 툭 들어가죠? 네. 가볍게 그냥 당기면 홈으로 들어가죠? 네. 거기서 그냥 밑으로 살짝만 눌러주세요. 그 홈을 누르는 거구나. 네네네. 일단 놔주시고 다시 땡겨오고. 가볍게 당기신 후 그 다음에 꾹 눌러주세요. 예, 재은 씨 잘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당겨주시고 꾹 눌러주시고. 아우 정말 잘하세요. 이분 되게 소질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가볍게 당겨주시고 꾹 눌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안 들어가는 데는 어떻게 하죠? 안 들어가는데. 잘 안 들어가는 부분. 안 들어가는 데를요, 너무 세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거기를 천천히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하다 보면요. 점점 들어가집니다. 이것도 어디까지 이거는 이렇게 라인 따라서 쭉 내려가신 다음에 이 복숭아뼈 있잖아요. 복숭아뼈 지나서 여기 발 뒤꿈치 목까지 여기까지 그대로 누를 수 있거든요. 네. 자, 조민 씨 지금 해보고 계세요? 네, 지금 계속 이렇게 해봤는데 일단은 제가 이렇게 약간 묵직한 그런 느낌들이 쑥쑥 눌러주면서 굉장히 뭔가가 쌓여있던 게 확 풀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굉장히 시원하고. 조민 씨도 좀 손재주가 있으신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계속 헛손질을 하시는 분이 제 눈에도 보이는데 옆에 계신 분들이 서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요.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쪽 비골에 이쪽 종아리 쪽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 툭 꺼지는 곳 있죠? 거기를 여기 무릎 뾰족한 데다가 이렇게 딱 껴 맞추세요. 네, 딱 이렇게. 그 다음에 껴 맞추신 다음에 제가 이 손으로 살짝 당기고 그냥 돌려주시면 돼요. 편안하게. 이거 힘 하나도 안 들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이재은 씨? 이거는 힘은 안 드는데 아파요. 아, 그래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피로 물질이 많이 누적되는 곳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골반, 허리, 그다음에 목 어깨 여기 통증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양다리 바꿔가면서 5분씩 하면 되겠네요, 한 세트로. 그렇죠. 한 6가지. 5분에서 한 다리당 5분에서 10분씩 네 여기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이쪽 해주시고. 네. 이 근육이 이렇게 하루에 3번씩 해서 이완이 되면 펌프 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재은 씨는 오늘 이제 동작을 배우는 입장에서 조금씩 살짝 해보셨는데 지금 일단 해본 소감은 어떠세요? 아니 한쪽 다리 지금 한 다리 가벼워요. 확실히 안 한 다리랑 한 다리랑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하이힐 제가 잘 안 신는데 하이힐을 신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좀 많이 느껴지는. 네. 아, 종아리가 진짜 이렇게 딱딱하거든요. 이쪽하고 약간 이게 부들부들한 그 느낌이 완전 달라요. 딱 풀어진 느낌이 있어요. 정말 한번 해보세요. 예. 이제 3번 동작이 제일 좋아요. 네.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 정도 한다고 해서 혈당, 혈압이 떨어지리라는 생각이 혹시 드세요? 나는 못 믿겠어. 그래요? 혈당이 떨어진다. 예, 그 생각은 안 들어요. 네, 몸은 이제 이완이 될 것 같아요. 되게 피로는 많이 풀릴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네. 지금 저 가르쳐 주신 몸신이 옆에 계신데 안 믿긴다고요? 안 믿어요. 고지방. 4대 성인병을 잡는 마사지. 바로 지금 익히신 그 동작을 일주일 동안 하신 분들이 4대 성인병을 잡는 종아리 건강법 일주일 프로젝트를 신청한 5명의 종아리 원정단. 계속 실행을 하셨는데 고혈압, 고지혈증, 또 비만도 조금 있고요. 임시성 당뇨가 생겼어요. 혈압이 한 140 이상 이렇게 나와가지고 복부 비만. 복부 비만. 고혈압이나 당뇨가 제대로 이렇게 조절이 잘 안 될 때가 많았어요. 과연 일주일 프로젝트는 어떻게 됐을지. 처음 보시는 겁니다. 믿기 어렵다. 야, 정말 터치가 되셨습니다. 이걸 하시면 이게 부기가 일단은 없어져요. 정말 많이. 잠들기 전에 하면 잠도 다 봐요. 어마어마한 효과를 보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놀랍습니다. 잠시 후 더욱더 놀라운 종아리 건강법의 결과가 공개됩니다. 네, 일주일 체험. 저희가 사실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시력 회복을 위해서 일주일 원정단을 꾸렸고요. 실제로 그 일주일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놀라울 정도의 시력 회복을 보여서 저희가 그때 좀 많이 놀랍기도 하고 신기해하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과연 오늘은 어떤 결과가 있을까? 바로 지금 익히신 그 동작을 일주일 동안 하신 분들이 계세요. 예. 체험단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실제로 4대 성인병 잡는 종아리 원정단이라는 이름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과연 이분들이 어떤 변화를 갖게 되셨을지 이 자리에 모셔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대 성인병 잡는 종아리 원정단 모시겠습니다. 자,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어제로 이제 7일째였습니다. 이거 계속 실행을 하셨는데 본인 소개와 함께 여러분들이 왜 이 체험단에 참여를 하게 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먼저. 네. 저는 성산동에서 온 김수경이고요. 고혈압, 고지혈증, 또 비만도 조금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이고, 네 가지 다 중성지방. 갖고 계시네요. 네, 좀 가지고 있어요. 예. 네. 저는 그전에는 괜찮은데 임신을 하면서 임시성 당뇨가 생겼어요. 근데 아기 낳고 나면 정상으로 돌아갈 줄 알았더니 그게 완전히 정상이 안 되고 좀 남아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한번 신청해서 해보게 됐어요. 저는 그 혈당도 좀 약간 있고 혈압이 한 140 이상 이렇게 나와가지고 약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 종아리 마사지가 그 혈당이나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제 주치의 선생님한테 일주일 동안 약 안 먹고 이 체험을 한번 해봐도 괜찮느냐고 물어봤거든요. 해보라고 해서 약까지 끊고 이거를 해내셨단 말씀이에요. 네. 야, 안녕하세요. 홍숙자입니다. 저는 복부 비만, 복부 비만. 또 혈압. 안녕하세요. 최건수입니다. 저는 식욕이 좋다 보니까 아무리 식사요법이나 운동요법을 해도 고혈압이나 당뇨가 제대로 이렇게 조절이 잘 안 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기회에 종아리 마사지법으로 그거를 잡을 수 있다고 해서 희망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강법만의 변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식사라든가 일상적인 생활은 그대로 하시기를 당부드렸습니다. 심지어는 고혈압 약도 드시던 분이 잠시 의사와 상의를 하시고 일주일 동안 끊고 이 건강법만 하셨다고 해요. 과연 이분들 운동하시는 모습 그리고 일상생활의 모습 그동안 어떻게 해내셨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그 모습 같이 보시죠. 지난 5월 4일 종아리 건강법 체험에 들어가기 전 정확한 건강 상태 진단을 위해 병원에 모인 주부 원정단 5인방.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아보기 위한 혈액 검사, 혈압 수치를 체크하기 위한 혈압 측정, 그리고 복부 지방과 근육량,
체지방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체성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164, 113) 수치의 상당히 높은 고혈압,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가 무려 127.3, 중성지방 수치 역시 정상을 넘어선 167에 비만 진단까지 받은 김수경 주부. 148, 92의 높은 혈압과 평소 당뇨가 있어 129의 혈당 수치가 나왔던 최건수 주부. 비만의 복부 비만 진단. 임신 후 당뇨가 생겨 출산 후에도 혈당 수치가 고민이었던 지성희 주부. 정상보다 높은 130, 88의 고혈압과 123의 고혈당, 비만과 복부 비만 진단을 받았습니다. 142, 81의 고혈압, 114의 고혈당 진단을 받은 이현주 주부는 주치의와 상담을 통해 혈압약을 끊고 실험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45, 87의 고혈압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가 133이 나온 홍숙자 주부. 앞으로 나란히 하나. 사전 검사를 마치고 구동명 몸신에게 일주일 동안 진행해야 할 종아리 건강법을 열심히 배우는 원정단. 뭐라 이거죠? 그렇죠. 이렇게. 아킬레스건까지만. 둘, 셋. 오늘은 마사지 1일째입니다. 오늘은 마사지 1일째입니다. 4대 성인병과 맞싸워 하루에 3번, 한쪽 다리에 15분씩 열심히 종아리 건강법을 실천한 주부 원정단. 과연 어떤 변화를 얻을 수 있을지. 일주일 후 안녕하세요. 종아리 건강법 결과를 위해 다시 병원에 모인 주부 원정단들. 얼마나 달라졌을지 다소 긴장이 역력한 표정으로 일주일 전과 동일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과연 종아리 건강법 체험에 참여한 5명의 주부 원정단의 건강 상태는 어떻게 달라졌을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간의 그 건강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검사를 했고요. 자, 그 결과가 저희 스튜디오에 와 있습니다. 그 변화를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체험단분들 모르시는데 과연 일주일간의 노력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자, 그러면 상당히 높은 혈압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김수경 씨부터 보겠습니다. 원래 사전에 혈압이 164에 113이었어요. 그런데 운동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처음 보시는 겁니다. 145에 99입니다. 19 떨어져. 정말 아무것도 19가 떨어졌어요. 이야, 계속해서 볼까요? 네. 최건수 씨인데요. 148에 92가 사전에 혈압입니다. 자, 과연 일주일 운동 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실까요? 113에 71, 정확한 수치가 되셨습니다. 최고 혈압 35가 떨어졌습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야,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현주 씨 혈압약 끊고 의사와 상의하에 실험에 참가하셨습니다. 자, 사전 혈압은 142에 81이었습니다. 보여주시죠. 최고 혈압 11이 떨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자, 너무 신나요. 계속 갑니다. 이번에 홍숙자 씨입니다. 역시 고혈압으로 오래 고생을 하셨고요. 145에 87이던 혈압이 일주일 운동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138에 85 최고 혈압이 7 차이가 있었네요. 아, 열심히 하셨는데 다른 분들이 워낙 또 혈압이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늦둥이를 낳으셨는데 지성희 씨 볼까요? 지성희 씨는 130에 88이었습니다. 자, 일주일 운동 후에 결과 128에 93 최고 혈압이 2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5에서 2까지 떨어지는 어쨌든 모든 저 체험자 여러분들이 변화가 생겼네요. 우선 이제 뭐가 남았죠? 변호민 씨?
4대 성인병 가운데 그렇죠. 복부죠. 예. 복부. 비만의 상징적인 이제 복부, 허리 둘레가 남아 있습니다. 네. 이 숫자는 좀 다른 것에 비해서 좀 예민하시. 전례. 자, 앞서 이현주 씨를 제외한 모든 분들이 복부 비만이라는 그 진단을 받으셨는데, 자, 그럼 오늘 연세가 가장 높으신 홍숙자 씨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숙자 어머님께서는요, 사전에 허리 88이었습니다. 보여주세요. 우와! 4cm. 우와! 우와! 4cm. 84. 4cm. 이야. 일주일 만에. 네. 야, 이럴 수가 있나? 대단한데? 아니 많이 먹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냥 식사를 하셨는데 아유 저렇게 더 먹었다니. 더 드셨다고요? 더 많이 왜? 먹었어요. 이 운동하다 보니 아니 시장하시던가요? 어버이날이 뛰어서. 아이고. 아하. 예. 좀 놀랬네. 저도 놀랬어요. 1인치를 훌쩍 넘어서 4cm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수경 씨 가겠습니다. 아이고. 95.5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운동 후에 어떻게 변했을까요? 90cm. 마이너스 5.5. 90cm. 90cm. 마이너스 5.5. 나 모르겠어. 안 보고 싶어요. 도움을 좀 하세요. 아니, 5.5나 줄었는데 안 느껴지세요? 아니 조금 느껴지긴 한데요. 네. 너무 빨리 감추세요. 아, 그 뭔지 알겠어요. 예,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지금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지성희 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루에 79cm. 70대가 되셨네. 신기하죠? 뭐 해야 되나요? 이걸 하시면 이게 부기가 일단은 없어져요. 정말 많이. 뭔지 알겠다. 그러니까 많이 붓는 분들은 네.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아까는 잘 모르겠다 그러더니 숫자 보시더니 자신감. 대중이야. 자, 한 분 남아 계십니다. 63 되신 최건수 어머님. 지금 모든 수치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여오셨는데요. 과연 허리 둘레는 어떻게 됐을까요? 90cm에서 88cm, 2cm의 차이. 자, 날씬해지시니까 좋지요. 아직 갈 길이 멀지요. 갈 길이 너무 멀어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이분들이 욕심 바짝 내고 계시네요. 오 박사님. 네, 일주일 만에 이런 변화를 보인다는 그러니까. 거는 앞으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서 정말로 준다면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리를 열심히 주물러서 허리가 준다면 안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뿐이 아니고요. 김수경 씨하고 최건수 씨는 체지방량도 줄었습니다. 김수경 씨는 28.1에서 27.7로 거의 뭐 한 400g 정도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최건수 씨는 32.3에서 30.8로 이것도 꽤 많이 줄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두 분은 어마어마한 효과를 보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박수를 한번 쳐드렸습니다. 4대 성인병 가운데 진짜 혈당,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혈당 수치가 이 종아리 건강법만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앞서 혈압을 봤기 때문에 저희는 더 기대가 되는데요. 최건수 씨는 사전에 129의 혈당을 보이셨는데요. 자, 일주일 운동 후에 그 혈당 수치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결과 보여주세요. 129에서 109로 많이 떨어졌다. 무려 20이나 낮아졌어요. 얼마나 좋을까? 야. 자, 그러면 지성희 씨의 경우 사전에 123이었습니다. 이 변화가 있었나요? 예. 118로 떨어졌네요. 예. 9가 떨어졌습니다. 이분도 조금만 넘었으면 당뇨병이라고 진단할 수 있었던 분인데 그런데 일주일 만에 114로 줄면서 자, 그러면 이번에 이현주 씨입니다. 이현주 씨는 기준보다 약간 높은 수치여서 114였는데요. 108로 바뀌었습니다. 예. 예. 6이 떨어졌네요. 저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렇게 할 줄 모르시고 그냥 속냄새 치고 하셨군요. 지성희 씨는 어떠세요? 저도 솔직히 반신 많이 했어요. 이게 마사지만 해서 된다고 하면은 안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집에서 좀 더 해보고 이거 주변에 이제 솔직히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열심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김수경 씨도요 정상치이긴 했습니다. 101에서 92로 더 떨어졌고요. 홍숙자 씨는 101에서 96으로 예, 완전히 정상권에 들어오셨습니다. 오 박사님, 네. 야 이렇게 달라졌네요. 우리나라에서 내분비 내과 학에서 권위자로 꼽히시는 한 분께서 여기 저 복숭아뼈에서 위로 한 10cm에서 12cm 정도 위점에 혈당과 반응하는 점이 있다. 이거를 밝혀내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거기를 계속 두드리면 혈당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그 전에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한의학적으로도 좀 연관이 있죠. 우리가 현종이라고 해서 절골 부위인데요. 하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혈자리 중에 한 군데입니다. 네. 기혈순환을 촉진하는 좋은 혈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사지 할 때 아마 같이 마사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이 당을 조금 좋아지게 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봅니다. 제 생각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네. 일주일 전 중성지방이 167, 총 콜레스테롤이 186,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127.3이 나왔던 김수경 주부. 종아리 건강법으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 역시 확연히 줄어들었는데요. 중성지방은 161로 감소했고 총 콜레스테롤이 167, LDL이 115가 나와 정상 수치에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재놓고 의무로 딱 뭐 30분을 한다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고요. 그냥 편안하게 TV 보면서 드라마 보시면서 아니면 자면서 누워서 잠들기 전에 하면 잠도 잘 와요. 아까 의자에 앉아서 했잖아요. 근데 의자가 없을 때는 그냥 누워서 침대 위에 누워서 그냥 상다리 세우고. 예, 그러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또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조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런 실험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종아리 원정단입니다. 지금까지 근력을 키워서 운동을 하거나 또 식사 습관을 바꿔가지고 하는 그런 실험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종아리 근육을 마사지해가지고 이런 실험 한 편 굉장히 흥미롭고요. 실제 2013년도에 네덜란드 브리에 대학에서 그 비슷한 연구를 좀 했습니다. 18세부터 65세 성인 1299명을 대상으로 종아리 마사지를 했는데요. 보면 혈압이 유의하게 떨어지고 심박수가 떨어지고 맥박수가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 몸에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 올라갔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종아리 마사지를 함으로써 우리 몸에 자율신경계에 있는데 그중에 부교감신경을 자극함으로써 이와 같은 결과를 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동작을 가르치시고 결과를 본 뭐 구동명 몸신께서 가장 기쁘실 것 같아요. 네. 예전에부터 이제 근육을 풀면 그게 근육이 이완이 돼서 혈액순환이 잘 돼서 많은 변화의 수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 부분에 걸쳐서 수치를 재본 건 처음이고요. 네, 정말 놀랐습니다. 하루 3번 30분씩 일주일만 하면 4대 성인병을 잡는 종아리 건강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한쪽 종아리를 무릎 위에 올려둡니다. 종아리 안쪽부터 주물러 줄 건데요. 양손으로 종아리를 감싼 후 두 엄지손가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종아리를 밀어줍니다. 종아리 비복근의 가운데 라인을 따라서 아킬레스건 라인 위까지 풀어줍니다. 다음은 반대로 종아리 바깥쪽을 자극할 텐데요. 양손으로 종아리를 감싼 후 엄지손가락을 자신의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가볍게 당기신 후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종아리 바깥쪽 라인을 따라서 쭉 내려간 다음에
복숭아뼈 지나서 발 뒤꿈치까지 눌러주시면 특히 여성들 냉증, 갱년기, 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아리 비골의 종아리 쪽으로 훅 꺼지는 부분을 반대편 무릎 뾰족한 데 끼워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무릎을 손으로 살짝 당기고 돌려줍니다. 4대 성인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의사 처방대로 하시면서 꾸준히 종아리 건강법을 따라해보세요. 여러분도 몸신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냥 시작하신 거예요? 예, 시작했습니다. 와, 신기하네. 한결 좋아졌어요. 통증을 잡아드리려고 왔는데. 오늘은 그냥 톡톡 건강법이 아닙니다. 이번 업그레이드 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분이 그렇다고 느끼는 순간적인 현상은 아닌지. 당장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바로 업그레이드 편입니다. 여기 홀린 것 같아요. 언니 너무 놀랐어요, 진짜. 너무 좋아요. 앞으로 잘할게요. 건강한 종아리 또 건강한 신체를 위해서 마무리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종아리에 좋은 여러 가지 방법이나 식품 이렇게 나왔는데요. 정말 이걸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꾸준한 운동이 중요하겠고, 그리고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낳는 그런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요, 막강 몸신의 또 막강 비법 살뜰하게 챙겨오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고맙습니다. 주식회사 플렉스파워 AWS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여성 골반 근육 강하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